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강감찬 김은부와 탁사정을 거란의 사신으로 보내다 탁사정의 운명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강감찬의 귀주대첩의 선봉장 여전사 설죽화의 일대기 고려의 잔가르크 설죽화 인문학 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조한 오브 아르크장 다르크와 중국의 뮬란은 각기 다른 시대와 문화에서 활약한 두 여성 영웅입니다. 반면에 뮬란은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뮬란시라는 고대시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뮬란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중국의 군대에 가담한 여성 전사입니다. 그녀는 남자로 변장하여 10여 년 동안 전쟁에 참여했으며 뛰어난 전투 능력과 용기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뮬란의 이야기는 중국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여성의 용기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잔 다르크와 뮬란 두 인물은 각각 프랑스와 중국 문화에서 여성의 강인함과 용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잔다르크와 뮬란처럼 뛰어난 전투 능력과 용기로 명성을 떨치던 여성 전사가 귀주대첩에서 선봉장으로 활동했던 역사를 아시나요? 오늘은 그 여성전사 설죽화의 일대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활약에 앞장섰던 돌격대장 한국의 잔다르크 설죽화에 대한 전설입니다. 이관은 고려시대 대장장이로 가족들과 평온하게 지내던 중 10년 거란의 침략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양화진을 수비하던 도순 검사 양규의 휘하로 들어가 전투를 하던 중 기성 전투에서 장렬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적을 격퇴한 양규 장군은 전사자의 유족에게 부고와 함께 유품을 보냈습니다. 구암산으로 피난가 있던 설죽화와 어머니 홍씨 부인은 남편이 전사했다는 비보와 유서를 받았습니다. 이때 설죽화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이 땅에 침략자들이 1000만 번 쳐들어와도 고려의 자식들 미동도 하지 않는다네. 후손들도 나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리라 믿으며 내 긴 칼 지켜 세우고 이한 몸 바쳐 내달릴 뿐이며 아버지 이관이 남긴 유서에 남긴 시였습니다. 이 시는 양규 장군의 마지막 유서인데 아마도 그 당시 양규 장군이 미리 유서로 작성하여 여러 장을 만들어 군사들에게도 나눠주고 그의 휘하 군사들도 자신들의 유서로 품에 간직한 것으로 마지막 전투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장렬히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씨 부인은 남편이 남긴 시를 보고 설죽화를 바라보며 내가 만일 사내 아이였다면 아버지의 위엄을 지킬 수 있으련만 이라고 생각하며 절규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설죽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째서 여자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없어요. 여자는 오랑캐가 공격해 와도 수건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기만 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거예요. 홍씨 부인은 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설죽화의 소망을 들어주는 건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 남은 피부치인 딸 자식을 남자의 세계, 그것도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에 보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죽화의 집념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홍씨 부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언과 설죽화의 결심을 따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무관 집안의 막내딸로 남자처럼 대담하고 통이 컸습니다. 뜻을 정한 홍씨 부인은 그날부터 설죽화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전략 전술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홍씨 부인은 궁술, 검술, 창술 등 자신이 아는 모든 무예를 설죽화에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무술을 연마하던 설죽화 앞에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녀딸이 무술을 배우고 있는 사실을 알고 크게 격노했습니다. 아녀자가 무예 훈련을 하다니 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리고 설죽화 혼처를 정해놨으니 그리 알고 혼례 준비를 하라는 엄명을 내린 채로 나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놀란 모녀는 고민하다 서둘러 짐을 챙겨 몰래 자신들이 알고 지내던 산속 나무꾼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설죽화는 이곳에서 어머니의 엄한 지도에 따라 토끼, 사슴, 승냥이 등의 동물을 상대로 사냥하며 궁술, 검술, 단련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험한 산속 생활로 늙은 홍씨 부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병을 안겨주었습니다. 설죽화는 열심히 홍씨 부인을 간호했지만 병세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란군이 다시 침입했다는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 12월 1로 거란의 세 번째 침략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설주카에게 고려군에 입대하라 재촉했지만 병이 든 노모를 홀로 남겨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설주카는 약초를 캐서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바닥에 한 장의 편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습니다. 나의 일은 걱정 말고 빨리 침략자를 토벌하거라. 설주카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어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 정신을 차린 설주카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전장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전장을 나간다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하여 남장을 한 설주카는 강감찬 장군의 진영으로 찾아갔습니다. 고려군 본영에 도착한 설주카는 그 앞을 막아서는 보초병에게 자신이 강감찬 장군의 친척이라 속이고 강감찬 장군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설주카를 뚫어지게 쳐다본 강감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친척이라 했는데 정말이더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거란 침략군과 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잇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강감찬은 아직 많이 어려 보이니 몸과 마음이 더 커지면 그때 오거라. 라며 돌려보내려 하자 나라를 위하는데 어찌 나이를 헤아리며 몸이 크고 자금을 가리겠나이까. 라며 다시 한번 군으로 받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강감찬은 설주카의 용기와 의지에 감동하고 그녀의 무예 실력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산속에서 날 짐승들을 사냥하며 꾸준히 단련했던 그녀는 놀라운 솜씨를 보여줬고 강감찬은 나이답지 않게 훌륭한 실력이라며 감탄하고 흰말한 필과 자기가 다루던 창 한 자루를 하사하며 소년 선봉장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나가는 전쟁통마다 항상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며 승전보를 울리고 돌아왔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 귀주에서 후퇴하는 거란군의 뒤를 쫓으며 적의 머리를 땅에 떨구던 중 뒤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귀주의 커다란 승리 후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의 품속에 있던 아버지 이관의 유서를 발견하고서는 그녀가 소년이 아닌 여자의 몸으로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강감찬 장군은 그녀를 고려의 꽃이라 칭했고 이후 귀주의 차가운 땅을 뚫고 자란 대나무 꽃과 같다 하여 설주카라 불리우며 지금까지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유교의 성별에 따른 엄격한 역할 구분이 사회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여성은 주로 가정 내 역할에 국한되었고 군사적 역할은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었으며 군대는 주로 남성 백성과 노비로 구성되었고 여성은 이러한 계층 구조 내에서 군사적 역할을 맡기 어려웠습니다. 여성은 가정관리와 같은 역할에 집중했으며 교육과 사회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 분담은 여성의 군사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고 외부 위협과 내부적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안정성과 영토 방위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요인들이 결합하여 고려시대 여성의 군대 참여는 불가능했지만 설주카는 중국의 뮬란처럼 남장을 하여 귀주대첩에 참전하게 되고 전쟁통마다 항상 선봉에 서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며 승전보를 울리고 들어왔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 귀주에서 후퇴하는 거란군의 뒤를 쫓으며 적의 머리를 땅에 떨구던 중 뒤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주카와 귀주대첩에 참여한 강감찬 장군과 영웅들의 활약으로 고려는 거란의 대군을 섬멸하고 그 후 100년간 고려는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던 시대를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